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금일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매도에 대한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해 놓고 나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 지켜야 되고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 이 장 초반에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서 매도하셨던 분들 또 반등하는 움직임 보고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하이닉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2.81% 하락한 13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다시 이 반도체 섹터 주가가 급락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우려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TSMC와 엔비디아 간의 불화설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엘에 대해서 설계 결함이 발견이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젠슨항 CEO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죠. TSMC와 불화설은 가짜 뉴스다.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설계 결함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슈 자체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6조 원이 아니라 7조 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될 예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쪽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상회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HBM 관련해서 앞으로도 독점적인 이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현재 3단 이 HBM3에 대해서 8단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12단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연말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에 있죠. 그런데 삼성 쪽에서 이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25년도까지는 독점적인 지휘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삼성 쪽에서 퀄 테스트 통과가 되더라도 차지할 수 있는 비중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 자체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이때도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 AI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죠. 피크아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최고 실적을 갱신해 나가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HBM3뿐만 아니라 6세대 HBM4에 대해서 로직 다이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TSMC와 원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독점적인 지휘권 선두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HBM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시기상조다.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최근에 뭐 반도체 겨울이 오네 만에 뭐 보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이런 겁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는 150달러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16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이런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도 최소한 10%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다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당연히 커플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엔비디아 쪽에서 AI 칩 독주가 계속될 것이다. 내년에 HBM 점유율이 70%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예상이 되면 될수록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자,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연내 HBM3에 대한 12단을 공급할 거고요. 최근에 이 블랙엘에 대한 이슈만 보더라도 자, 12단 관련해서 자, 블랙엘이 12개월 동안 완판이 됐다. 이미 솔드아웃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앞다퉈서 선주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설비 점유율이 내년에 8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정부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반도체 특별 법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 여야가 또 합의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 또 마련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오늘 시점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아무래도 이런 저항 라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일전에 보여줬던 이런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 불안감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어떤 자, 외인들의 물량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량을 던지면서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외인들의 물량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자,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물량을 던졌고요. 자, 그 물량에 대해서 JP모건, 유진투자증권, 시티그룹, UBS증권, 자,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담았단 말이야. 오늘 하루가 아니죠, 여러분들. 기간을 조금 넓혀서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이시거래일 동안에 돈의 흐름, 추적을 해봤을 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물량을 던졌어요. 142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졌단 말이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응 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물량을 담으셔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 시티그룹을 포함한 이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쓸어 담았다. 특히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메리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들의 물량이 이탈하는 시점,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보시면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자, 순매수의 흐름이었는데 자, 장 초반에 자, 물량을 던질 것처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자, 물량을 던지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자, 오후 12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또 물량을 집어넣은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봉이 30만 주 이상의 봉이고요. 이 봉이 또 40만 주 이상의 봉이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70만 주가량의 물량을 담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66만 주가량의 물량을 담으면서 끝났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장 초반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재료 소멸해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던질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끌고 올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전부 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전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또 어디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계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자 전부 다 이 공간에도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고요. 여기에서 하이닉스 관련해서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슈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이 공간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HBM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뭐 매수매도 관련해서 대응을 드리고 있는데 자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또 수익도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라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이 종목 유한양의 자,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유한양이 FDA 승인된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엄청나게 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보면 계속해서 폭등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미리 물량을 매집해둔다라고 했을 때 이 수익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뭐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